안녕하십니까. 인문조직자원관리의 정상권입니다. 이번 으로서 그죠? 손자병법 제6장 허실편 두 번째 시간으로 그죠? 허실이라는 게 뭐예요? 그죠? 위크와 스트렝스의 즉 약점과 강점을 잘 파악을 해서 그래서 특히 상대의 강점을 피하고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그죠? 그런 전략을 세워서 주도권을 잡는 그런 전략을 중요하다고 하는 허실편입니다. 번째 시간에 첫 센텐스는 오서 여전 지지 불가지라. 즉 오는 우리 우자 나 오자죠. 그래서 우리 독립기념식에도 자의 5등은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우리의 장소는 소는 장소죠. 그죠? 장소는 기여할 전투의 지역이니 그죠? 인지가 불가능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장소는 그런 거죠. 결투하는 장소는 의 지역은 그죠? 우리가 인지가 불가하죠. 어디서 싸울지 잘 모르죠. 그렇잖아요. 물론 크게는 알고는 가지만 그죠? 언제 어디서 싸울지 그죠? 이제 그거는 잘 모른다는 거죠. 마지노선 지난주에 마지노선 이야기했잖아요. 기억이 1, 2, 3번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1번 아니면 3번에서 싸울 건데 2번으로 들어왔으니까 인지가 불가능하고 인지가 불가능하면 곧 그죠? 상대의 장소는 준비가 한 자가 많다. 그죠? 그렇잖아요. 인지가 불가하면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 쳐들어올 것 같아서 1번 더 그죠? 1번은 마지노선은 어떻게 했어요? 1번은 병사들이 많이 있었고 3번은 그쵸 이제 좀 험악하지만 넓으니까 담을 쌓고 철조망도 치고 그래서 또 거기에 또 군사 긴지도 진지도 만들어 놓고 이랬잖아요. 그때 2번은 자연 소나무도 있고 뭐 바위도 있고 이랬는데 그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인지가 불가능하면 곧 상대 정서는 준비자가 많다. 그죠? 불안한 데는 그죠? 또는 이런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 사진이 아마 광주 그죠? 광주 사태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학생들은 작지만 그죠? 어디서 싸울 줄 모르잖아. 그죠? 불가능하니까 준비를 이제 많이 하죠. 경찰은. 그죠?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적소비자다. 즉, 상대의 장소에는 준비한 자가 많으면 곧 우리의 장소에서 전투자가 과소하구나. 그죠? 그죠? 우리 장소에는 전투자는 작죠. 사실은. 그죠? 다음에 고비전즉후과 그러므로 전방을 대비하면 준비하면 비전은 전방을 준비하면 즉 곧 후방이 적고 그죠? 그죠? 1번에다가 이제 병력을 많이 투자하니까 2번인 적고 그죠?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후방을 또 준비하면 곧 전방이 또 작고 그죠? 적을 과니까 그죠? 적을 과니까 그 다음에 좌측이 대비하면 곧 우측이 또 작고 우측이 작으면 또 우측을 대비하면 또 왼쪽이 적고 그죠? 참 진퇴양난이죠. 그러므로 무소불비 장소가 무관하게 준비가 불가하고 그죠? 모든 장소에다가 준비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장소가 무관하게 준비가 불가하고 그죠? 모든 장소에다가 반대로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곧 장소가 무관하니 그죠? 뭐가 과소도 불가하다. 그러니까 장소가 불가하니 좀 말이 짧으면서도 어렵죠. 그죠? 그러면 무와 부를 빼면 그죠? 우리가 준비한 장소는 우리가
장소는 곧 그 장소는 작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마지노선에 보면 좀 사진이 그죠? 우리가 지금 프랑스가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벨기에가 있고 그죠? 오른쪽에 이제 독일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벨기에는 조그만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독일이 크죠. 지금 사진이 그 위에 보이는 그 국가가 영국이에요. 영국이 이제 조금 프랑스와 가깝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노선은 기역자로 되어 있는 데가 이제 거기다가 그쪽에 즉 프랑스 그죠? 하부 쪽에 남부 쪽에다가 이제 마지노선 동남부 쪽에다가 마지노선을 기역자 모양으로 거기다가 10년간 그렇죠 이렇게 방어를 친 거죠. 주력 방어죠. 근데 이제 일본 앞에 벨기에 쪽하고 프랑스 쪽에다가 해변가 쪽으로다가 침공 방향을 이제 그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쵸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잔뜩 이제 몇 사단을 이제 병력을 투입을 했는데 사실은 그 중간에 지금 검은 선 화살표 있는 대로 프랑스를 침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장소가 무관하게 준비가 불가능해서 그죠. 곧 장소가 무관하니 과소도 불가하다. 그죠? 그래서 참 이런 마지노선의 그 전략은 한 번은 손자병법에서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만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수비를 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서 싸울지 모르는 거죠. 그죠? 전방에서 싸울지, 후방에서 싸울지, 좌측에서 싸울지, 우측에 서 싸울지, 그죠? 그래서 준비라는 게 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노선의 진지 모습이에요. 아주 10년간을 군사를 졌으니까 프랑스에서 그죠? 참 과자비인자야 즉 가소한 집단은 그러니까 조그만 집단은 타인의 준비가 있는 타인을 수비하려는 자이구나 그죠? 준비 수비 뭐 그죠? 준비하는 자이구나 그러니까 타인을 수비하는 자이구나 그러니까 조금만 집단 그죠? 타인이 공격을 수비하려고 하는 자이구나. 반대로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만약 그죠 휴전선에서 지금 우리 집단이 좀 작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타인을 이제 수비하려고 하는 그죠? 자이죠. 근데 반대로 대중적인 집단은 그죠? 대중자의 대중적인 집단은 타인을 사역하고 자기를 준비하는, 자기를 수비하는 자이구나. 자기를 수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이구나. 그죠? 이것처럼 지금 공격자가 많으니까 우리 편을 수비하기 위해서 많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림 보니까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과소한 집단이 수비하는 것은 타인이 공격을 이렇게 막아놓고 하는 거고, 그죠? 자기 편을 수비를 하는 것은, 그죠? 타인을 이제 사역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대중의 집단이라는 거죠. 그림을 보니까 이해를 그러므로 고지전지지. 여기도 참 중요한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노에서도 봤지만 또는 여기서 말씀한 좌우 전후 그죠? 그런 결전의 지역을 인지를 하고 그죠? 그러므로 전투를 인지하고 전투의 지역을 인지하고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인지하는 게 지전지일 인지하는 전투의 를 인지하는 날짜를 그죠? 인지하니 결전 언제 이제 시험 우리가 제일 좋은 게 그런 거죠. 그죠? 학교에서도 시험을 볼 건지 안 볼 건지 이게 애매하죠. 그죠?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이제 시험 날짜를 딱 정해주고 그죠? 어디서 본다. 뭐 온라인으로 볼 건지 학교에서 볼 건지 직장에서 볼 건지 뭐 이렇게 쫙 정확히 이렇게 인지하면 곧 천리길도 가능하며 그죠? 또한 작전과 회의를 한다. 그렇잖아요. 공부도 하고 회의를 하는데 언제 그렇잖아요. 준비만 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힘드는 거죠.
그것도 좀 있으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역을 알고 날짜를 알면 천리길이 멀다 할지라도 회의에서 그죠? 작전 회의를 하고 이렇게 서로 협업해서 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해석을 그죠? 그래서 지역과 날짜를 알면 그죠? 행선지와 날짜를 알면 아무리 멀더라도 회의를 해가면서 차근차근 해가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부지전지지 즉 인지가 불가하면 어떤 무슨 결전의 지역이 인지하는 게 불가하고 또 인지가 불가함이 결전의 날이면 그죠? 결전을 언제 할지 모르면 그렇게 맨날 수비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죠? 하면 곧 자불능 구우 즉 좌측은 곧 좌측은 우측을 구출할 능력이 불가하고 그죠? 좌측에 있는 사람은 언제 뭐 싸운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우불능구자 우측은 우측에 있는 사람은 좌측을 구출할 능력이 불가하고 또 전불능구후 전방에는 후방을 구출할 능력이 불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죠? 후방은 전방을 구출할 능력이 불가하니 그렇잖아요. 반대로 그죠? 날짜를 모르고 어느 지역인지 모르면 이런 상황에서는 원정 간 사람은 수십리 그죠? 멀리 간 사람은 수십리고 근자수리요. 근교 간 사람은 그래도 몇 리를 갔는데 이내 우리가 스스로 그죠? 우리가 스스로 헤아려 가야 되는 거 그죠? 지금 언제 날짜도 모르고 그러니까 스스로 멀리든 가깝든 그죠? 우리가 스스로 지켜가면서 수비하면서 가야죠. 아직 결정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BC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 보병 행군 속도를 보면 하루에 20km, 그쵸? 30km 넘는 그죠? 작게는 뭐 20km에서 30km 이 완전 무장을 하고 행군을 한다는 건 힘든 일이죠. 그죠? 사실은. 그래서 또 다른 예를 들면 월인지병수다. 월인이라는 것은 중국의 월나라와 오나라가 잘 싸웠어요. 근데 월나라의 병사가 비록 많지만 그죠? 월나라가 더 크죠, 사실은. 그렇지만 병사가 비록 많다 하지만 역시 역시 해는 어찌 해자예요. 그래서 어찌 이익이 승패를 재겠는가 가리겠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월국이란 나라 월국의 국민의 병사가 비록 많다고 해서 이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많으면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많고 적음에 대한 허화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제 하는 거죠. 여기 지금 그림에 있죠. 우리나라가 오른쪽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오나라가 양쯔강 하변에 넓게 있고, 조그맣게 있는 거죠. 사실 한쪽에. 그 다음에 이제 월나라가 조그맣게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승과 위야. 승리는 가능한 행위이구나. 왜? 상대가 비록 대중이지만 앞에 이제 월나라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 비록 상대가 대중이지만 가능한 것이 특사가 가동시켜서 특사가 가능하니 전투와 무관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고 적으면 싸움으로 하지 말고 특사를 가동시키면,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하고 이런 문제가 많죠. 특사를 보내는 경우, 안 보내는 경우. 이렇게 특사를 가능하면 좀 우리나라도 안심되죠, 사실은. 근데 이제 또 주변에서 정치가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양분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체육대라든지, 그죠? 이런 이게 아마 저기 뭐 평창 올림픽 때 이렇게 이제 같이 하는 전투와 무관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이제 평창 올림픽이죠, 그죠? 참 전쟁이라는 게 안 일어나야 되죠, 국가 차원에서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쟁 손자병법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전쟁이라기보다는 항상 경쟁을 붙는 것보다는, 그죠? 우리가 치킨 게임 같은 것도 경쟁이 참 많죠. 그래서 A란 치킨이 잘하고 있으면 또 B란 치킨이 들어와서 막 경쟁을 하고 가격을 막 덤핑하고 막 이러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죠? 참 그랬을 때 이제 싸움이 전투가 생기죠, 그죠? 그런 면에서 승리는 물론 자본이나 자금이 많은 쪽이 이기겠지만, 그러나 그죠? 음, 승리라는 것은 가능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싸움도 안 할 거면서, 그죠? 경쟁이 그게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해서 두 집안이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를 할 수 없는 거죠, 싸움이라는 것은. 그래서 고책지이 지득실 지계. 그래서 이제 방법을 낸 게 뭐냐면, 그러므로 책은 정책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으로 가면서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정책으로 가면서, 그쵸, 인지하는 것이 득과 실의 이득과 손실에 대한 계산이고, 그죠? 그러니까 상대와 우리의 득실을 잘 계산하는 정책이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그죠? 작전으로 가면서, 그죠? 또 정책으로도 가야 되는 작전을 가면서 인지하는 것이 뭐냐면 동과 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동과 정지의 이치를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마지노선에도 봤고, 또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에서도, 그죠? 정책과 작전은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은 그저 이득의 손실을 득실을 계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전은 이동을 어느 쪽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그런 이치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성공을 하실 때는, 그게 경영이든 사업이든 또는 성과든, 정책과 작전은 다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면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작전을 어떻게 이동을 하고, 또는 스톱을 해야 되는지, 정지를 해야 되는지, 행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를, 그런 이치를 잘, 장수는, 그죠? 특히 장수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 허실편의 두 번째 강의 주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요 글귀가 제일 중요한 정책과 작전이라고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 형지이 지사생 지지, 즉 형태가를 갖추어서 가면, 형태로 가면, 뭐 갖췄다는 말을 안 써도, 그죠? 형태로 가면, 그죠? 지형에 따라 가면, 뭐 이런 식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지함이 생과 사의 지역이고, 그죠? 사망과 생존의 지역이고, 그죠? 형태로 따라가는 것은, 그죠?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생과사는 지형에 대해서 배우죠. 또 뒤에서 배웁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구지형이라 그래가지고 9가지 지형 상태 뭐 이런 것도 배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 그러니까 지형, 환경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형은 우리가 2편에서 봤지만, 그죠? 내부 환경이죠. 지형의 내부 환경.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장점과 강점을 잘 파악을 알고 가서는 지형이고, 각지이 지유여 부족 지처라. 앞에 거하고 좀 다르게, 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형태는 이제, 그죠?
좌우 참 자기의 포지션을 잘 위치해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각을 세운다는 건 촉각을 세워가면서, 그죠? 주변을 잘 살펴서 촉각을 세워가면서 인지함이 뭐냐면, 앞에서는 형태는 사망과 생존이지만 여기는 여유와 부족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그쵸? 총알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우리가 인원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의 그런 장소를 인지하면서 촉각에 가는 것이 앞에서 예를 또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촉각을 세워가면서 우리가 넉넉한 게 무엇이고 부족한 게 무엇인지, 그죠? 부족하면 부족한다고 수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대로의 부족한 전술이 있고 많으면 또 많은 대로의 전략이 있으니까 이거를 잘 주변을 살펴서 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또 중요한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고형, 병, 지, 그러므로 그죠? 어떤 형태냐 병사의 형태는 병사의 형태의 극치는 지극, 지우무형. 극치는 그러한 지극한 극치는, 그죠? 극치는 지극은 도달하면 도달할 지자, 도달한다는 것은 뭘 도달하냐면 형태가 없는 거다 이거죠. 그죠? 병사들의 극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숨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형태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형태가 없다는 건 남의 눈에 안 띄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병사의 형태는 최고의 극치는, 그죠? 도착했을 때 형태가 없이 보여요. 그래서 무형이란 무슨 뜻이냐면은 즉심간 불능규라. 즉 곧 깊은, 여기서 간은 간자 인자가 나오면은 인간을 뜻하는데요. 간은 간인이에요. 즉 간인은 간첩을 말해요. 간첩. 즉 깊게 심하게 깊숙하게 들어간 간첩은, 그렇죠? 뭐가 불능하죠? 엿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간첩 멀리 깊숙이 들어가면, 그렇죠? 관찰하기 우리가 보기 힘들죠, 그죠? 그런 뜻이에요. 무형이란 간첩처럼 멀리 깊이 들어가면 못 알아보는 것이니, 그죠? 그래서 이제 숨어서 지혜자는 지혜로운 장수는 모면이 불가능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모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인형이 착승 우증, 즉 인위적인 형태라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형태라면 착승은 뭐예요? 착각이죠. 승리로 착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형태라는 것은 승리를 착각한다. 그 착각이 뭐냐면 대중에 대해서 우리가 싸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일처럼 이렇게 결집되어 있지만, 그죠? 그러나 대중은 사실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그저 뭘 인지를 못해요? 불가능한 것이 뭐냐면 인지가 불가능하고 승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대중들은 모르죠. 누가 알아요? 장수가 알죠. 그렇잖아요. 장수 일반 군인이 이길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어느 광장에 데모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뒤에 리더자는 질지 안 질지 알면서도 행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죠? 불쌍한 국민 또는 병사 이런, 마찬가지 기업도 우리 회사가 잘 되지 안 되지는 윗사람들이 알지 밑에 사람들이 뭘 알아요. 솔직히 잘 몰라요. 그냥 시킨 직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대중들은 뭐 잘 된다, 물론 느낌은 알지만 확정은 못 주죠,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은 직원들한테, 그죠? 뭘 줘야 돼? 확신과 또 미래의 비전과 이런 것들을 정확히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대중들은 일반 병들은
일반 구성원들은 사실 승리를 인지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막을 다 모르니까. 윗사람들은 뭐 회의를 통해서 또는 실제로 알아서, 그죠? 다 자료를,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일반 사실 부서에서 근무하는, 열심히 근무하는 사원들은 잘 전체를 파악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인계지야 소위 승지형이라. 즉 인간, 여기서 타인은, 모든 타인은, 그죠? 모두 개자예요. 개자가 다 개자, 모두 개자. 모든 인간은, 그죠? 인지함이, 인지해요. 모든 인간은 인지하긴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장소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고, 이런 승리의 형태이니, 그렇잖아요. 우리 장소만 인지해서 판단을, 우리 부서만에 대해서만, 그죠? 대해서는 그런 형태이니, 이막지오, 즉 그러면 그래서 인지가 없음이, 그죠? 막은 뭐뭐 하지 말라, 막이에요. 그래서 인지가 없다는 것은, 그죠? 오소, 우리 장소죠. 그죠? 위 앞에 있는 문구 보면 똑같아요. 그죠? 뭐가 다르냐면 여기서부터 달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인데, 우리 장소이고 똑같이 인지가 없는 것은, 앞에는 인지가 하는 것이 우리 장소지만 우리가 인지하고 없는 우리 장소이니, 이내 이런 제는 절제할 제자잖아요. 그래서 절제된 승리의 형태이다. 그래서 참 여기서 좀 이렇게 네 개 다섯 개씩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앞에 모든 인간은 인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장소에서 근무하는 이런 승리로만 형태이지, 전체적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장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절제된 승리가 중요하다. 그냥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제된 승리가 중요하다. 지금 그 말은, 지금 절제된 승리가 뭐냐? 절제란 뭐예요? 그죠? 너무 과잉된 것이, 사실 이렇게 뭔가 싸움이나 이런 것들은 높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일반 사원이나 일반 평민들은 뭐 조그마한 소득, 그죠? 월급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나쁜 짓 안 하고, 그죠? 해서 그것이 절제된 승리예요. 과욕 안 하고, 그죠? 욕심 안 내고 그냥 내가 일한 만큼 얻는 것이 최대한의 꿈이야 사실은. 그렇잖아. 그게 절제된 승리야. 일반적인 사람. 그래서 다시 맨 위에 보면, 그죠? 인형 이 착승 우중이라는 말. 인위적인 형태라면 억지로 이렇게 구성한 거잖아. 인위적으로 만든 조직이잖아. 이런 조직은 승리를 착각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대중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리더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분들은, 그쵸? 욕심이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만약에 나폴레옹이, 그죠? 아무리, 또는 유명한 장수들이 싸운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건 좋은데 사실은 그건 약간의, 그죠? 이기적인 거죠. 물론 이제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싸움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그죠? 그렇지만 일반 대중은 사실 평화를 유지하지, 어떤 싸움, 막 이렇게 투쟁, 막 이런 거는 싫어하는 편이죠, 그죠? 단지 이제 기업에서 했을 때는, 그죠? 기업에 했을 때는 우리가 절제된 결과, 성과, 절제된, 안정되고 절대된다는 게 뭐야? 그죠? 컨트롤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스스로 컨트롤하는 절제된 승리를 요구한다는 것이 매우. 그 다음에 이제 부병형 상수. 이제 대장부 병사의 형태는, 그죠? 대장부 병사의 형태는 뭐냐면 물의 형상이니, 물의 형상이다 이거죠. 그죠? 그냥 물의 형상이에요, 그죠?
폭포도 있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높은 곳이 있으면 안 가고 이제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물의 형상은 수지형이잖아요. 물의 형상은 피고 높은 곳 피고는 뭐야? 피하고 높은 곳은 피하고 피신하고 그죠? 그리고 추하 그죠? 아래로 떨어지고 아래로 떨어져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죠? 어. 이런 것이 병사의 형상이다 이거. 그렇잖아. 병사는 그죠. 누가 막으면 하고 앞에서 그렇잖아요. 일반 사원들은 그죠. 승리를 잘 몰라요. 열심히 일을 할 뿐이죠, 그죠. 그래서 병사의 형태라는 건 이렇게 물의 특성하고 형상하고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수는 그죠. 장수가 하는 것이지 승리는 병사들은 열심히 따를 뿐이죠, 그죠. 그래서 병사의 형태니 잘 병사의 특성을 알고 장수는 병사의 허화시를 잘 파악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즉 병사는 이 물처럼 그죠 이렇게 고요할 때는 고요하고 그죠 단지 위에서 아래로 흐를 뿐이에요. 그래서 위가 앞에가 더 이상 낮은 데가 없으면 안 가는 거죠. 멈추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돌을 피해 가고 그죠? 또 넘어가라면 넘어가고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불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계행자의 중요한 공부입니다. 물이 무엇인지 물이 또 모아서 홍수가 나면 더 무섭고 그죠? 그러니까 물이 모이면 무섭죠, 그죠? 뭐 이런 것 등등의 특징을 장수는 형상을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지금 지난 시간에는 그죠? 뭐가 있었습니까? 나무와 그죠? 석이죠, 돌이죠. 나무와 돌에 대한 특성 또는 이렇게 물의 특성을 자연의 특성을 참 따른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물의 특성, 나무의 특성, 그죠? 또 돌의 특성 뭐 이런 것 하겠습니다. 국이전승불복 그러므로 그러한 전투로서의 승리이니 그죠? 그런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니 회복이 불가하고 그죠? 왜 승리를 했는데 왜 회복이 불가해요? 승리를 했지만 전투에서 승리는 회복이 불가하다는 것은 그죠? 승리는 결과적으로 승리는 했지만 죽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냥 건물은 뭐 파손이 되면 다시 재건을 하면 될 수 있지만 인간은 죽으면 끝이죠,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기서도 지금 나타나는 것이 그죠? 블루오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싸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싸움에서는 승리는 하였지만 그죠? 회복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러나 형상을 응용하면 그죠? 형상을 좀 여러 가지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깃발로 그죠? 오른쪽으로 보내고 왼쪽으로 보내 또 이런 신호를 통해서 이렇게 형태를 대응을 하고 가면 여기서 대응한다는 거죠. 응용한다는 거는 대응하는 거예요. 형상 어떤 형상? 그죠? 돌의 형상이라든지 높고 낮은 뭐 이런 형상에 응용을 해서 가면 그죠? 궁색이 무한하다. 즉 무궁무진하다 이런 뜻이죠. 궁색하다는 말은 그죠? 궁색하다는 것은 무궁무진하다는 한자 그죠? 끝없이 많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응하는 것이 그죠? 여러 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는 또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물의 속성의 저수 우리가 배웠죠. 그죠? 물의 속성처럼 이렇게 곱게 흐를 때도 있고 그죠? 홍수가 나면 더 무섭고 그죠? 뭐 이런 것 등등에 대한 물의 특징을 이해를 하면서 그죠? 죽은 물이면 그죠? 고인 물은 썩으면 회복이 불가능하죠. 그죠? 피실이 격허 견실하면 대피하면서 그죠? 견실하면 대피하고 상대가 견실하면 대피하고 그죠? 허약하면 추격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물의 지형이 원인이므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허화실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죠? 허화실. 예. 실이면 피하고 그죠? 그러니까 바위가 있으면 피하고 그죠? 또 바위가 없으면 추격하고 그죠? 내려가고 물이 내려가죠. 그죠? 이런 뜻이 약간 물처럼 물은 지형의 원인이므로
유속이 절제, 아까 이제 절제된 성공이라는 게 뭐냐면 속도가 문제, 그죠? 속도가 절제된다는 거죠. 참 교통사고가 참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좀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실 빨리빨리 속력을 잘 내죠. 그게 문제예요, 사실. 속력을 너무 안 내도 못 내지만, 그렇지 않아요.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베트남이나 이런 캄보디아 이런 데 관광 가보시면 도로, 오토바이, 도로, 저기 자동차, 뭐 사람 해서, 특히 한국 사람 가면 조심해야 되는 게, 한국 사람 막 뛰죠. 뛰면 안 돼요. 그냥 서서히 걸어가시면요, 차가 피해가요. 그죠? 이런 뜻이에요. 유속의 절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은 지형이 원인이 되면, 그죠? 물이 흐르는 거는 물이 문제가 아니고, 지형이 높냐 낮느냐에 따라 유속이 절제되므로 병응적이 재승이라. 병사는 상대를 대응하면서, 그죠? 상대에 따라 대응하면서 재승을 하는 거, 승리를 제어한다. 여기서 아빠가 제어한다는 말을 절제한다, 승리를 절제하는 거. 그러니까 승리를 절제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승리를 제어한다는 것은 허화실이 있는데, 그런 원인은 물의 원인이 아니라 지형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지형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물이 흐르는 것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의 흐름은, 그래서 승리는 여기서 승리를 제한다는 말은, 그죠? 절제된 승리를 하는구나. 고병무상세. 그러므로 병사는 무관한 것은, 병사가 무관한 것은 항상 형세이고, 또 물이 무관함은 항상 형상이니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도 이제 물과 병사를 같은, 그죠? 확렬로 본 거죠.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형태, 물과 병절은 형상과 무관하니, 능력의 원인은, 그죠? 능력의 원인은 상대의 변화를 시키는 거다. 상대를 변화하는 거. 되게 멋있는 말이야, 그죠? 상대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해라는 거죠. 그래 시키면서, 그죠? 상대의 돌이 있으면 피해가고, 그죠? 없으면 흘러가고, 이런 것을 취득한 자가 승리한 장수이니, 마치 이것이 소위 신비롭구나. 그죠? 이 계곡에 물을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죠? 이런 허화시를 찾을 수 있다는 어떤 시적인, 철학적인 이런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번 휴가 때 어디 계곡이나 이런 물가에 가서 물의 흐름을 보고, 내가 세상을 살면서, 그죠? 사업을 만약에 내가 구상할 건데, 이 물의 특성을 알아서 이런 절제된 성공을 한다는 것은 물의 흐름과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은, 사실 인간은 물 없이는 못 살죠. 그죠? 우리 생명수이기도 하지만, 그죠? 물론 어떻게 보면 물은 여기서 말하는 병사, 자식, 뭐 조직원, 뭐 이런 것도 생각하지만,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식량이죠, 그죠? 이렇듯 참 병사는, 그죠? 물과 같고, 이 물은 우리 직원이다. 그래서 인간은 직원 없이는 못 살듯이, 물 없이는 못 살듯이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 그죠? 그래서 물의 허와 실이 무엇이고, 얼만큼 우리가 물의 섭리를, 형상을 이해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학습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